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하고 나서 원유 공급, 뭐 천연가스, LNG 공급 늘리는 거 당연하고 원전 육성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방향성으로는 꾸준히 가게 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트럼프의 이제 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트럼프가 계속 관세 관련된 언행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안정성이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실제로도 미국 증시가 이런 불안감이 적용되다 보니 지수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미증시가 이제 간밤에도 상당히 크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도 미증시 하락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 결국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을 맞아야 되는 시점이 오긴 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항상 좋을 수 없는데 애진작에 한번 미증시는 조정을 받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풍선이 커지고 거품이 버블이 형성되면은 물론 좋죠. 찍는 거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나스닥은 신이야. 그냥 무지성으로 찍어 대기만 하면 수익 나. 좋죠.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옆집 누렁이 데려와서 대충 찍으라고 해도 멍멍 찍으면 수익 나는 그런 미국장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에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지성으로 그냥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는.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돈 한번 벌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애진작에 이제 무너졌어야 될 한 번 정도는 좀 꺾였다가 갔어야 될 증시가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창조적 파괴, 한번 적절히 무너져 줘야 더 건강하게 올라간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딜레이 시키기보다 빨리 창조적 파괴를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이제 바이든 정권 때 한번 조정을 줬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내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시장이 이제 충격이 와서 무너지는 걸 그다지 반기할 사람은 없어요. 또 경제적인 지표가 또 어려워지는 걸 그렇게 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막 쫙 경기가 좋아지는 지표들, 좀 거품을 형성하더라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지표에 자꾸 이제 몰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멈추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가끔 가다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금리는 좀 높아졌을지 몰라도 기준금리는 바이든 정부 때에도 돈을 진짜 천문학적으로 뿌려댔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정 정도 성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돈을 진짜 천문학적으로 막 뿌려대가지고 부양시켜서 살리는 건 한계라는 게 있고, 나중에 터질 때 엄청 크게 터지는 나비 효과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이해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한번 터트렸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빨리 터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늦게 터트려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좀 빨리 터트리게 되면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야, 바이든 정권 때 이렇게 한번 터트렸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지 인지도 생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냥 그렇게 묻어놓고 돈 풀어가지고 성장만 시킨다고 그게 능사가 아닌데 아주 도덕적 해이다.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다. 저 모를 리가 없는데 노망난 거 아닌 이상이야 다 알았을 건데 저 자식 그냥 욕먹기 싫어서 저렇게 했다. 이렇게 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동안 미국 증시가 너무 강세를 띠고 막 나중에 이제 터져버리게 되면, 트럼프가 한창 막 정책 펼치고 임기를 펼치고 있는 도중에 그게 터져버리게 되면 트럼프가 욕먹습니다. 야, 지금 뭐 네가 정권 잡은 지가 몇 년인데 그거를 전 정권 타겟을 하고 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터트려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터트리자. 이거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시장 어차피 터트려야 되니까 그 과정 안에서 미국이 좀 유리한 전략들을 다 쓰자. 어차피 그냥 무너질 거 인정하고, 그러면서 관세 그냥 공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충격을 다 예상하고 있었고, 결국 시장이 충격이 오면 또 기준금리 인하할 명분이 아주 강력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한번 충격이 오더라도
빨리 회복되고 더 강력한 상승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증시 조정이 나오는 걸 유도하고 있고, 그로 인한 금리 인하를 또 유도할 걸로 예상돼요. 결국 이제 경기 지표들은 계속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 지표는 어차피 안 좋아질 건데, 그럼 어차피 안 좋아질 바에는 관세를 빨리 때려야 되겠다. 이걸 이제 유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관세를 기반으로 해서 협상 전략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오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까지 하면 다 같이 죽자는 건데 뭐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지? 일단 과격하게 질러 놓는 거라고 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트럼프 협상 전략이라고 뻥카를 엄청 말도 안 되게 쳐놓고, 좀 저기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치?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렇게 내가 좀 유예해줄게. 대신 너 약속한 건 지켜야 돼. 니네 펜타닐 자꾸 넘어와 마야, 그건 내가 용납 안 돼. 똑바로 그 조치 취해.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만 1,000건 떨어지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거 아니냐,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 같다, 고용지표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게 되면 이전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주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쭉 치솟았는데 살짝 꺾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그동안 올라가고 있었고 한 번 꺾인 것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진정세가 오긴 했는데 이거 다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경제효율부 수장으로 와가지고 공무원들 다 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해고가 이제 반영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조정이 나온 거지 이거 다시 치솟아 오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해고를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는 단계니까. 그리고 해고도 비용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해고라는 것도 아무렇게나 못해요. 다 비용이 듭니다. 퇴직금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당장에 비용이 굵직굵직하게 나갑니다. 거기서 오는 적자들도 비용 처리도 경기를 한 번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1월에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가 됐습니다. 관세 대비 수입이 확대되면서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 각종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올해 중순 정도 되면, 올해 상반기 한 3월, 4월, 5월 이쯤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지표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지표로 드러나고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지금 증시까지 꺾이고 있고, 그럼 소비는 더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게 이제 미국도 피해가지 못할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관세라는 트리거를 통해서 미국의 협상 전략으로도 이용하면서 빨리 이렇게 좀 조정을 가져오게끔 유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오락가락하죠. 뭐 멕시코 캐나다산에다가 이제 관세 부과한다고 했는데 또 미뤘습니다. 4월 2일까지 유예해 준다 그랬어요. 벌써 세 번째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일단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협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예해 주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협상 전략이죠. 근데 이게 또 알면서도 당하는 게, 결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펜타닐 문제된다, 군대 배치해라 하니까 멕시코도 마약왕 비롯해서 29명 마약 범죄자들 다 미국에 넘겼고, 캐나다도 뭐 멕시코도 뭐 국경 강화하고 다 어느 정도 성의 보이고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액션을 더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보고 꾸준하게 그걸 유지해 주는지 봐가면서 계속 실제로 부과는 안 하고 부과할 거다 하면서 유예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하루 만에 뒤집힌 트럼프 관세다.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 한 달간 면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를 일단 면제시켰습니다. 특정 섹터를 콕 집어서.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멕시코 캐나다 쪽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 쪽으로 넘기는 물량이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멕시코 캐나다 자동차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지 해서 자국의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특정 딱 자동차를 콕 집어서 면제해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현대차 그룹도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도 미국의 자동차 공장 적극적으로 짓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다 멕시코에서 공장 지어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해서 넘기고 있는데, 다 같이 피해 보는데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닌 이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뒤로 다시 이제 또 성의를 보이거나 방향성을 미국 공장으로 좀 이제 돌리는 쪽으로 하게 되면 또 다 유예해 주거나 할 거다. 제가 예측을 해드렸죠.
바로 또 이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동차 관세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엔 자동차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관세로부터도 아마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도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관세 문제 때문에 계속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타격을 받았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이랑 뭐 캐나다, 멕시코가 계속해서 뭐 보복을 하니까 뭐 무역 보복하겠다 하니까 비료 농산물 일부도 면제 고려한다. 저는 앞으로도 성의만 보인다면 계속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불안감을 느끼죠. 계속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벌써 5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고. 이게 미국이니까 그동안 버틴 거지. 주변국들은 이미 경제 성장이 침체되고 경제가 하방으로 접어들고 거기에다가 물가도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측면으로 가면서 금리도 내리고 있는 국면이에요. 다 이제 유동성 확보 쪽으로 경기를 살리자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마지막에 그냥 할 차례가 온 것뿐이다. 그래서 미국도 고실 겁니다. 올해 한 중순 정도 되면 연준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올해 안에 뭐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한 번만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한 올해 중순 정도 뭐 다시 날씨 더워지고 추워질 때쯤 되면 이제 금리 인하 또다시 시작한다고 보고 그때쯤부터는 시장에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진 시장에 상당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행인 거는 지금 뭐 유가를 굉장히 잘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 역시도 낮춰주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명분도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계속 한다 해놓고 실제로 관세는 그렇게까지 뭐 예상한 것만큼 심각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유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에너지 비용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죠,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갈 우려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겠네 하면서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럼 물가가 낮아지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금리 인하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증시는 폭등장으로 간다. 다만 당분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금 가격 역시도 쉽게 안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죠. 왜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가 벌써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증시가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지금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일단 구리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저는 구리 관세를 왜 안 매기나 좀 이상했어요. 필수적인 건데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닥터코퍼에다가 경기 좋아지게 되면은 구리 수요 분명히 늘어날 건데 미리미리 관세에 베팅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했는데 결국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경기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걸 기대해 보면서 구리 가격도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가 회복되고. 근데 그 전에 선제적으로 나와줄 게 증시가 한 번 정도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좀 보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역시 뭐 연일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나스닥, 다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찬가지. 이게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살짝 반등이 나왔다 싶지만 이거 안 끝난다. 더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돼요. 불경기를 인정하고 물가 괜찮을 것 같다. 불경기 인정한다. 백기 들고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증시 계속 조정 나오고 창조적 파괴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건 뭐가 있느냐? 일단 트럼프가 결국 관세를 해칭하기 위해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에너지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가스관이라든지 그 LNG 공급을 늘릴 때 필요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하고 있죠. LNG 운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LNG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에너지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AI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 에너지 제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된 수요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핵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또 얘기 나왔습니다. LNG 공급 늘린다고 또 바로 핵 얘기까지 나오죠. 뉴스케일 파워뿐만 아니라 미국의 각종 원전 기업들이 또 주가가 순식간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한 40% 가까이 하락했었는데 미국 원전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어요. 미국 재무장관 중에 재무장관이 이제 핵 에너지에 큰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하루 만에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스콧 베센트거든요. 미국 재무장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미국은 핵 에너지에 큰 투자를 할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출 것이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정확히 유도하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탈원전 1호 국가인 이탈리아도 유턴했습니다.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던 1호 국가였는데 이탈리아도 이제는 원전 재개하겠다는 법안을 채택했어요. 결국 이제는 원전 공급을 늘리고 친환경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전통 에너지, 원전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원전 강세를 띠고 있고 원전으로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죠. 자랑스럽게도. 그래서 미국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어 있고 사실 이걸 다시 한번 더 살리기 위해선 건설 역량을 갖춘 한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소형 모듈 원자료 기반 SMR에 있어서 한국이 워낙에 뭐 뉴스케일 파워뿐만 아니라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각종 기업들과 한국 원전 기업들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하고 나서 원유 공급, 뭐 천연가스, LNG 공급 늘리는 거 당연하고 원전 육성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방향성으로는 꾸준히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국 원전도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주가가 좀 반응하고 거기에다가 뭐 BHI, 그다음에 한전 KPS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좀 각별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 대표적인 뭐 원전 기업들이나 에너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번외로 지역난방공사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지역난방공사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번외로 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원전 수혜를 받으면서 결국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건 두산에너빌리티, BHI, 한전 KPS, 뭐 더 보자면 뭐 한국전력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4개 종목을 필두로 먼저 보시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이제 배당도 재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곁들여 가지고 이번 원전 수요가 올라가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들 있죠. 에너지 기업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이랑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뭐 개인정보 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시황 정보나 꼭 봐야 되는 주식 정보, 기사들, 뉴스 기사들, 그 다음에 시황 전략 분석한 것들도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 시장 파악하는데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텔레그램방 정보만 보시면 게임 끝이다 말씀드립니다.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홈 들어오시면 여기도 이제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기 통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소개받고 오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여기저기 또 전파도 많이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어서 또 5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5만 명 달성하게 되면 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나 이제 처음 알게 된 채널이다, 이제 막 보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무료로 자료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